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을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7일 대선 승리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보고를 받은 것은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고받은 PDB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가안보 최고급 참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정보당국이 판단한 내용을 수록한 기밀 문건입니다. 미국 정부의 16개 기관이 매일 취합한 정보를 엄선한 다음 이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자택이 기밀 브리핑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개조됐다는 뜻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할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이 당국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중국 해양석유 등을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항구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당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강경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당선인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차별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로 미국이 계속 도발을 이어간다면 중국도 대등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압박 기조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중국에 대한 영구 정상무역 관계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여기에 서명한 82명의 의원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도운 결정적 조치였죠. 당시는 바이든 당선인이 친중국 성향이 맞았습니다. 2020년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로 표현하며 중국의 가장 민감한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정치 전문지 기고에서도 미국은 중국에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14개국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체결하자 발끈하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에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동반자로 봤다면 2020년에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신념이 변한 걸까요? 그보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만든 국제 통상 질서를 이용해 너무나 크게 성장한 것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G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의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급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값싼 물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일자리까지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 산업도 공산당의 주도로 엄청난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대중국 압박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졌죠. 물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을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대립에서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은 물론이고 2년 뒤 치러질 중간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척 복잡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바이든 당선인 후 친중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현 상황을 단순하게 바라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취할 대중국 전략이 오히려 더 우월하고 교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은 물론 대중 압박을 통해 동맹의 이익까지 동시에 충족시킬 거대한 조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동맹들도 이미 대중 압박 라인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양측은 유럽연합의 구글, 애플 등 미국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미국의 국제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하며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유럽연합이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먼저 역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EU 미국 범대서양 동맹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 견제를 위해 내년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향한 미국과 EU 공동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관련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상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개방성을 악용하는 권위주의 권력들, 폐쇄 경제들에 맞서 자유주의 세계의 이익을 지키고 싶다면 유럽연합과 미국 간 파트너십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점점 더 국제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인 도전이라는데 동의한다. 네,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동맹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목소리를 키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래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제안서를 통해 유럽연합은 중국의 5G 통신 투자 규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주요 동맹국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천 명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죠. 이는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를 포함해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청국 명단에는 한국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현 시점에서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나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중무역이라는 실리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확진 환자 수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약 4배는 많다는 논문이 나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3일 이 같은 주장이 홍콩대 연구진에 의해 국제적인 의학 저널인 더렌시스에 지난 21일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20일 현재 치료 중인 현재 확진자가 54,96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후 수정을 통해 도입한 확진자 분류 방법을 따를 경우 이 숫자는 무려 23만 2천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4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홍콩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건 중국 정부가 확진자 분류 방법을 계속 수정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까지 모두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해 7차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홍콩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 감염으로 분류된 비율이 7.1배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제2차 가이드라인이 4차 가이드라인으로 바뀌면서 감염자 비율은 2월 8일 증가했으며 제4차에서 제5차 가이드라인으로 수정되면서 감염자는 4.2배나 늘었다. 제5차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5일 발표됐다. 5차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은 임상학적인 진단과 백산 검사 모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확진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5차 때부터는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확진자라고 판정할 수 있도록 분류 방법을 수정했다. 홍콩대 연구진은 이 5차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적용됐다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월 22일의 경우 당시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54,965명이 아니라 23만 2천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느슨한 확진자 분류 방법이 커다란 차이를 불렀다는 이야기다. 홍콩 연구진은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감염됐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의 오판 세계는 왜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는가? 화살은 중국을 향한다. 사라진 듯 보였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코로나 원조, 코로나 외교도 소용없다. 급속도로 불어나는 희생자와 감염자, 경제적 충격의 세계 각국은 이번 사건의 근원을 생각했고 중국을 떠올렸다. 중국, 너희들이 책임져. 미국에서 시작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이 공들이는 아프리카까지 중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시 주석의 의도는 분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바꾸려 했다. 코로나19 혼란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휩싸였던 그였다. 하지만 긴급한 봉쇄령으로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러자 국외로 눈을 돌렸다.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장비를 전 세계에 원조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의 손을 내밀었다. 중국몽 시전에 루트였던 1대1로는 보건 실크로드로 포장됐다. 중국은 방역 마스크와 진단 키트 등 방역 제품을 1대1로에 실어 보냈다.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겠다. 미국이 갖고 있던 글로벌 거버넌스에 도전한 것이다.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코로나 외교는 먹혀 들어가는 듯했다. 코로나19 발현국에서 글로벌 방역의 리더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한판 뒤집기였다. 인민들에게 강한 영도자 이미지를 심는 것도 시진핑이 노린 정치적 속셈이었다. 그런 시 주석의 의도, 잘 통하지 않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의 원조를 반기던 유럽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독일 일간 빌드지 편집장은 17일 공개 서한을 통해 시 주석에게 코로나19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 중국은 세계 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까지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말할 만큼 천진난만하게 굴지 말자고 지적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중국과 관련 바이러스 발생 등을 포함한 내용을 매우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프랑스와 영국 외에도 아프리카 20여 개국 이시 주석의 중국이 위선과 자만심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중국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유럽으로 향한 가짜 원조 물품, 분노 촉발의 직접적 이유.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이 보낸 마스크와 진단 키트 품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지 않거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이 준 구호 물품을 돌려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럽의 중국 원조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 의료 장비와 물품에 결함이 있다는 보도는 유럽의 분노를 촉발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안보 우려를 근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코로나를 틈타 지정학적 문제 야기. 시 주석의 코로나 원조는 중국을 경쟁 상대로 봤던 유럽엔 껄끄러운 행동이었다. 디플로맷은 유럽 엘리트와 대중에게 중국의 부상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었다며 코로나 원조로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달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치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중국은 미국도 자극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해상훈련을 한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미 항공모함이 태평양 일대 항구에 발이 묶인 틈을 타버린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미국과 유럽에게 코로나를 틈타 중국이 국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심어줬다.
한때 중국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던 트럼프는 지금 연일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아시아 혐오 반대 중국, 외국인 혐오 스스로 일으켜. 아프리카가 대표적이다. 최근 광둥성, 광저우시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